성공사례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증시 속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지난주 주간 VIP 모의계좌 수익률 1위의 매니저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자, 시장이 어려웠는데 우리 한균수 매니저는 당당히 1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성공 사례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지난 한 달간을 되돌아봤을 때도 좋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땠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재 계열 종목들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별게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조금 버텨준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 계열이었고 2차 전지 소재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강한 섹터였죠. 그러면 원래 지금까지 또는 지난달까지 괜찮았던 업종이 다들 아시는 5G인데 5G가 과연 더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분기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소재가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재 수출 제한이 나온 건 다들 아시는 얘기고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감광액은 사실 EUV용만 수출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메모리 생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에칭가스였죠. 불화수소, 에칭가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 오늘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인 후성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메모리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에칭가스 납품을 시작했고 테스트가 끝났고 양산을 시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국에서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후성 납품분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이 생산 물량을 다 맞추는 게 아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국산화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어느 정도 해내는 모습이 나오니까 소재주들이 강세였고 제가 두 가지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될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이제 1차, 2차, 3차 3스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는 목요일 18일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서 요청을 한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에서 요청을 한 2차 중재위원회 구성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답변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또 거절을 하게 된다면 2차 제재를 지금 소재만 하고 있지 다른 건 아직 안 합니다. 근데 장비라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라든지 공작기계라든지 2차 제재 범위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18일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2차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거절한다면 이번 소재에서 앞으로 폭이 넓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에 맞춰놓은 상태고 장비가 다음 제재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 분기점이 두 가지라고 했죠. 나머지 하나 더는 이번 주 되게 잠잠하고 조용한 경협주에 지금 분기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번개회담이라고 불리는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회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주에서 3주 이내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이번 주가 딱 3주차가 되는 날이고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실무 협상 하자고 북한한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까지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2, 3주라고 했으니까 3주차가 되는 이번 주 안에 북한에서 답변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 소재를 오늘 같은 날 소재를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역발상으로 경협을 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 중에 다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우리 매니저님 오늘 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보시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 제가 최근에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쉽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구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구가하던 7, 8% 성장 안 나옵니다. 3, 4% 성장도 어려워요. 오히려 1분기에는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자체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역성장이라면 주식시장 또한 결국에는 실적 따라가는 건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고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주들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1분기 실적 다 깨졌습니다. 2분기도 안 좋을 거예요. 3, 4분기나 돼야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종합지수가 당분간 좋기가 어렵고 내가 들고 있는 계좌의 포커스가 성장업 중에 가 있지 않다면 당분간 내 계좌의 성장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어디에 포커스가 분명히 가 있어야겠죠. 어떤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냐면 저 PQC의 이해,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통신장비 5G 첫 시세를 모두 다 맞출 수 있었고 저는 지금도 신고가 한 번 더 뚫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P가 뭡니까? 프라이스죠. Q는 퀀티티입니다. C는 코스트죠. 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다면 똑같이 100개를 팔아도 종전에 10,000원에 팔던 걸 15,000원에 팔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또는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100개를 팔던 게 150개가 팔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또는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똑같이 100개를 파는데 원가가 떨어지면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PQC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있었던 P, 지난 기간 동안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가격이 성장한 게 뭡니까?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성장한 게 있죠. 그게 바로 DDI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TV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CRT 모니터 쓰다가 PDP 쓰다가 LCD를 썼고 이제 OLED로 넘어왔죠.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성장 주제가 뭡니까? 키워드가 있죠. 고화질, 고품질, 그리고 TV 사이즈 스크린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저 DDI가 어떤 칩이냐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무리 고화질 구현이 가능해도 DDI 그걸 구현하는 칩이 성능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화소 이런 뭐 카메라가 있던지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은 200만으로 넘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그걸 구동하는 DDI 칩 판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제로 DDI 가격이 판매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들어간 게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개 들어가는데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고사양화, 고해상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DDI 계열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네페스, LB세미콘 대박이죠. 실적 매년 2배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당연히 폐기물 처리한 Y엔테, 코엔테, KGTS 같은 종목들이 될 텐데 과거에 이런 종목들 성장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산업 폐기물이 상식적으로 100톤 나오던 게 200톤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양은 늘지 않아요. 근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폐기물 처리는 보통 두 개죠. 태우던지 묻던지. 소각 처리 단가, 매립 처리 단가라고 하는데 그 처리 단가가 올라갑니다. 왜?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처리 단가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처리 단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폐기물을 내뿜는 폐기물 보통 산업회사들이 당연히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죠. 그거에 타겟팅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애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Q를 놓고 볼게요. 카메라 모듈 다 아시죠? 핸드폰에 2개 들어가던 게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갑니다. 그럼 카메라 모듈 들어간 개수가 늘어가니까 Q, 판매량, 퀀티티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공기청정기도 똑같고 결국엔 사이클 싸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뭐 GS 리테일, 다들 아시는 GS25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또 한샘, 다들 아시는 가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2013, 14, 15년 3년 내내 올랐습니다. 3년 내내. 예를 들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2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이렇게 무거운 회사가 3배나 올랐고 한샘 같은 경우에도 3년 사이클 동안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점 실적이 좋아지죠. 편의점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당연히 편의점이 좋다는 게 이제 사이클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구. 한샘 가구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이클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터지는 그냥 뭐 소재 사이클이라든지 단기 테마 사이클로는 계좌를 결국 플러스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는 지난 사이클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만한 사이클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5G 1차 사이클은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2차 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 모의 계좌에는 바닥부터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이노아리스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있는데 한참 수익 중이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적어도 모의 계좌에 들어있는 거에 한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 2차 사이클이 나온다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사이클을 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교 사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 편의점 사이클이 터진 거, 공기청정기 사이클이 터진 부분을 보시면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죠. 이번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폭발하니까 새로운 산업이 터진 겁니다. 근데 5G는 있죠. 5G에서 앞에 5는 5, 숫자 5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G는 제네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3세대 3G가 있을 거고 4세대 4G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과거 사례인 4G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4G 때 기지국 중계기 똑같이 깔렸습니다. 지금은 분명 그냥 더 많이 깔릴 뿐이에요. 그럼 4G 사이클 때 있었던 통신 장비주들의 대표적인 퍼 밴드가 몇 배에서 움직였습니까? 10배에서 35배까지 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5G. 평균적으로 실적 나오는 종목들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4G 사이클의 고점이 35배였고 5G에는 당연히 35배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4G 고점을 그대로 갖다 대도 지금 주가가에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기본적으로 2배는 그냥 가야 정상인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보는 거죠. 아까 전에 GS 리테일을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이런 편의점 사이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5G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2차 전지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첫 사이클이 터지고 나서 횡보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과거 사이클에서 2달, 3달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들어갈 때 당연히 바닥에서는 당연히 안 사시죠. 시장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고 나면 사십니다. 그 다음에 그 2달 정도 조정에 있는 그 구간을 절대 못 버티십니다. 더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클을 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소재 말고 장비 계열을 오히려 보셔라. 2차 전지 소재를 보시면 되겠다. 이쪽 계열만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 지금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서 또 더 하실 거죠?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이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시. 최근에 소재주, 2차 전지 소재주도 올라갔는데 아직 편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소재주 관련해서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무방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교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